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일리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일차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과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봤고요. 이제부터 2일차 수업을 할 건데 우리 이제 구면이에요. 어제 만났고 오늘 또 만났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확실하게 훨씬 더 친해진 상태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 갈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뭘 했었냐면 오리엔테이션을 봤고요. 오늘은 2일차 수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반대 게시판의 진도표에 오늘은 주어 동사를 공부한다라고 써 있는데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주어는 왼쪽에 동사는 오른쪽에 이런 거 수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정규 레벨이니까.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문제를 딱 5개만 풀 건데 난이도는 중짜리 또는 중하짜리 문제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 문제로 변별력 있게 변형될 수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혼자서 학습하실 때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부교재를 몇 페이지를 피시면 되냐면 5페이지를 열어보시는 거예요. 자, 5페이지를 열어보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Daily Prep A2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Daily Prep A2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Daily Prep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 자료 중에 Daily Prep이라고 기재가 된 자료들은 토익에서 엄청나게 잘 출제되는 대표적인 문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베이스를 까는 작업이기 때문에 난이도로 따지면 엄청나게 간단한 걸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 이 데일리 프랩이라는 아이는 정답만 찾는 거에 급급한 게 절대로 아니고요. 문장 자체가 엄청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봐주시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잠깐 볼게요. 1번 문제는 저랑 같이 보세요. 앞에 보세요. will이라는 조동사가 보이면 동사 원형을 쓴다. 여러분 요거 다시는 못 볼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못 볼 문제인데요. 그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쓴다라는 건데 다시는 못 볼 문제. 왜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다는 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주어 동사의 날이라서 기본적인 동사의 베이스 문제를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이런 자리들을 지워놓고 나서 정확하게 정답을 찾자라는 문제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자료 데일리 프랩이라고 기재가 된 자료들은 열심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부교재를 본격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건데 그럼 제가 부교재를 살짝 소개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교재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5페이지를 열으셨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데이 2부터 데이 20까지의 수업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데이 2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틀 차니까 데이 2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거라서 이렇게 각각 라벨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6페이지도 살짝 볼까요? 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자, 6페이지를 보니까 뭐라는 게 써 있냐면 마찬가지로 데일리 프랩 A3라고 해서 데이 2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또 이제 그러면 7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에 데이 2 주어 동사라고 써 있는데요. 맞나요, 여러분? 네. 7페이지를 보면 주어 동사라고 해서 이런 식의 단어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해야 될 주어 동사의 문법 필기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진도표상으로는 주어 동사를 공부한다라고 했지만 주어 동사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 주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5개 크게 여러 가지 말해보자 막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7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어디다 집어넣냐면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반별 게시판에 가면 숙제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 숙제 첨부 파일에 뭘 집어넣냐면 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빈칸이 모두 다 채워져 있는 PDF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왜 여러분들께 오늘은 PDF 자료를 올려드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수업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수업에서 같이 공부하는 문법 내용은 필기 자료를 따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완벽하게 제대로 같이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핵심인데요. 오늘 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필기본을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활용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 이게 필기 요약본을 드릴 때는 PDF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우리가 오늘 왜 주어 동사의 문법을 공부하지 않냐면 주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5개예요.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주어 자리에 가는 거 5개, 6개죠? 5개. 5개를 크게 읽어볼 건데 자, 주어 자리에 가는 5개 크게 읽어봐요. 시작!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어 자리에 가는 5개 크게 외워보자. 시작!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라고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 주어 자리에 가는 5개 빠른 속도로 말하시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11차에, 대명사는 11일차에, 동명사는 16일차, 투부정사는 15일차, 명사절은 7일차 때 공부하거든요. 뭐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한 달 동안 공부할 부분의 요약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동사를 시작하기 전 이 정도는 정규 레벨이라면 이 정도의 문법과 어휘력은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베이스를 까는 작업을 오늘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반별 게시판에 숙제를 다운받아 보시면 이런 PDF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자료가 또 있냐면 목적어, 보어, 수식어에 해당되는 문법 필기 자료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교재를 넘기면 목적어, 보어, 수식어에 해당되는 페이지는 없어요. 선생님 제 책은 파본인가요? 파본 아니고요. 얘는 이런 PDF 자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좋아요. 그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부교재 그럼 8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부교재 8페이지를 보니까 어떤 게 써 있냐면 오케이, day 3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일은 여러분들과 제가 3일차 수업을 하기 전 여러분들은 수업을 입장하시기 전에 부교재 8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부교재는 항상 데이별로 라벨이 붙여져 있으니까 그날에 해당되는 자료를 공부하시기 전 우왕좌왕 방송이 또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부교재를 여시는 게 아니라 그날에 해당되는 자료, 그날에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수업 준비입니다. 아셨죠? 좋아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고요. 그럼 다시 5페이지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업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5페이지 Daily Prep A2 이제 여러분들과 시작을 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업 자료가 20일까지의 수업 자료가 앞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풀고 마킹지를 뜯어서 마킹까지 실제로 한 후에 점수 보장반 같은 경우 제출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의 마킹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부교재 89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부교재 89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부교재 89페이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마스터 킷이라고 해서 과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제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91페이지를 보면 마스터 킷. 여러분 마스터 킷은 MK라고 할게요. 마스터 킷에 마킹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마스터 킷 얘는 1에 해당되는 거죠. A1. 그러면 마킹지가 들어가 있는데 1일차 때는 바로 이 마스터 킷 A1을 푸시는 거고요. 그럼 또 몇 페이지냐면 93페이지는 마스터 킷 A1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오늘은 이틀 차니까 여러분께서는 마스터 킷 A2를 푸셔야겠죠. 오늘 이틀 차니까. 그럼 이틀 차는 A2, 3일 차는 A3 이렇게 그날그날에 해당되는 마스터 킷의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럼 마스터 킷 문제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99페이지는 바로 마스터 킷 A2에 마킹지가 들어가 있고요. 101페이지는 마스터 킷 A2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넘겨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은 마스터 킷 A2에 해당되는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그래서 점수 보장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과제로 인증하셔야지만 그만큼의 수강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부교재를 확인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숙제는 어디야? 수업 자료가 끝나고 나면 마스터 킷 숙제가 시작되는데 그날에 해당되는 데이별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여러분 245페이지를 잠깐 열어볼게요. 자, 245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더 해볼까? 더 할 것을 볼까?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은 뭐냐면 예전 자료로 예전에 개정되기 전의 자료들을 간단한 샘플을 집어넣은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뭐냐면 단어 뜻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문에서 이 문장에서 다른 곳이 빈칸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어요. 또 여러분 그 245페이지에 오른쪽 칼럼으로 가면 시험에 나왔던 문제, 관련 문제를 변형했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A, B, C, D 조합이 이렇더라 라고 해서 단어는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누구랑 함께 쓰이는지를 파악하자라고요. 근데 이 더 해볼까 자료는요. 정답과 해설이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시간이 될 때 풀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학습해야 가장 효과적이구나.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느 문장과 함께 사용되는지 완벽하게 기억하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다시 5페이지로 돌아와서 데일리 프랩 A2 얘기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5개의 문제를 푼다라고 했는데 벌써 1번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면 문제를 딱 4개만 더 풀어볼 건데요. 몇 번이냐면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동그라미 치세요. 2, 3, 4, 8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2, 3, 4, 8번의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 몇 분의 시간을 드릴 거냐면 1분 20초입니다. 자, 1분 20초 빠른 속도로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8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답을 먼저 찾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리뷰해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루에 60분씩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건 하루에 60분씩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열심히 리뷰하는 게 좋은데요. 선생님 저는 숙제만 하기로 너무 벅차서 매일 새벽 3시에 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숙제만 해버리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가서 단어를 외울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는 고민을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연결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모두 다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자, 8번 문제부터 설명할 건데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셨어요? 볼게요. Executive announced a change. 그러면 CEO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라는 건데요. 어디에서 변경사항하면 change in 또는 change to라는 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눈에 보이냐면 어제 여러분들과 제가 진단고사에서 1일차 진단고사에서 6번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changes to라는 걸 찾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단고사 6번이라고 하면 지금 잠깐 수업을 멈추고 어제 문제를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진단고사 6번이라고 적어놓은 건 어제 여러분들이 진단고사에서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기재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이 인덱스 작업을 하자. 라벨링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런데 언제 풀었더라라고 고민되지 않도록 이건 오늘을 위해서 적어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다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고 리뷰를 할 때 요런 거에 해당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더라라는 생각이 아니라 언제 풀었던 문제라는 걸 써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쓱쓱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기재해드린 자료들이 있다면 같이 옆에 써두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할 때 관련된 문제들을 딱딱딱 잡아서 연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셨죠? 자, 갑니다. The executive announced a change. 그럼 CEO는 변경사항을 발표했어요. In vacation policy, 휴가 정책에서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그런데 빈칸부터 immediately까지가 policy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맞죠? 자, 빈칸부터 immediately까지가 policy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즉시 실행될 휴가 정책에서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답을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를 보면 얘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명사가 보이고 나서 빈칸 뒤에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맞죠? 다시 명사가 보이고 나서 빈칸 뒤에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9일차 때 관계절에서 공부할 부분이긴 한데 명사가 보이고 빈칸 뒤에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 관계대명사의 주격자리다라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주격자리다라고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보이고 나서 빈칸 뒤에 동사가 나오면 얘는 가로친 부분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 자리는 바로 관계대명사의 주격자리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 오늘은 주어 동사의 날이니까 동사 앞자리에 뭐가 보여요? 주어가 보인다. 다시 동사 앞자리에 누가 보인다? 주어가 보여요 라고 해서 오늘은 주어 동사의 날로 관계대명사 주격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 이제 정답을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때 A, B, C, D 순서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답을 소거하는 순서가 맞는지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털 거부터 털어라고 시작할게요. 아셨죠? 저는
보는 순간 A와 D를 바로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셨나요? 네. 자, 얘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곧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whom이라는 아이는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일단 사람을 수식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 policy가 정책의 사물이기 때문에 일단 whom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수식을 받는 명사가 무엇인지 찾기 전 저는 whom을 보는 순간 그냥 버려버렸어요. 왜? 공식을 연결해 드릴게요. whom이라는 아이가 보이면 만약에 whom이 동사랑 함께 쓰이려면 주어 동사를 쓰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형태가 보여야 돼요. 다시 whom이라는 형태가 보였다. 동사랑 쓰고 싶어. 그럼 무조건 주어 동사를 쓰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형태로 보여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Y는 왜 버렸죠? 라면요. Y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 접속사로 그 뒤에 문장을 끌고 나올 때 Y는 뒤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어도 없이 will be implemented 동사가 보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은 B 아니면 C인데요. 정답이 뭘지 우리 한번 손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B다. 내리고 C다. 네, 여러분 개별적으로 따라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B입니다. 잘 맞췄어요? 네. 이 문제는 난이도로 따지면 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규 레벨에서는 80% 이상이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춥니다. 뭐야, 난 이 문제 틀렸는데 하위 20%야? 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얘는 정규 레벨에서 80% 이상이 정답을 맞춥니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다시는 한 번만 제대로 풀어보면 다시는 안 틀린 문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B가 정답이 됐던 이유는 뭐였죠? 바로 얘가 B가 정답이 됐던 이유는 앞에 뭐가 보인다? 커마. 앞에 뭐가 보인다? 커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7일차 명사절 접속사 들어가는 7일차 때 공부할 거지만 자, 먼저 공식을 좀 기억해 둡시다. 대절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네. 대절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대절이 뭐야 라고 하면 대시 접속사로 쓰여서 문장을 가져오는 걸 우리가 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시 접속사로 쓰여서 문장을 끌고 나오는 걸 대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땐 커마와 전치사랑 쓰지 않습니다. 다시,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땐 커마와 전치사랑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례적인 표현은 나중에 부사절 때 8일차 때 여러분들께 더 알려드리겠는데 일단 오늘은 베이스를 까는 작업이니까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건데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땐 일단 기본 베이스부터 갑니다.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땐 커마와 전치사랑 쓰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커마가 보는 순간 대시를 제일 먼저 버렸었어야 돼 라는 거였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베이스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수업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한 소개를 좀 할게요. 보시죠. 이렇게 위치를 물어보는 건 주어 자리를 물어봐서 관계대명사 주격 자리로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의 빈칸이 보였을 때 예를 들어 이 자리의 빈칸이 아니라 announced, change, in이나 to, vacation policy, which will be implemented immediately. 지금 제가 줄 친 부분들이 이런 아이들이 빈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건 데일리 프랩이라는 아이는 정답만 찾는 거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워낙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여러 번 봐두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출제가 될 때 난이도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고민해봐. 이 위치를 물어보는 난이도 중자리가 아니라 만약에 이 자리를 지워놓는다면 뭐가 정답이 될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 자리를 지워놓고 정답을 찾아라. 그럼 제가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를 지워놓고 정답을 찾아보세요라는 문제가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보기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A는 implemented. A는 implemented라고 돼 있고요. B는 conducted라고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implement 무슨 뜻이죠? 실행하다. conduct는요, 실행하다. 그럼 둘 다 실행하다의 뜻이고 둘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be implemented, be conducted 이라는 표현이 둘 다 수동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처럼 which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동사를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A랑 쓸 건지 B랑 쓸 건지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할 시간을 3초를 드릴게요. 1, 2, 3. 좋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A인지 B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자리엔 A가 정답이다.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내리고 B, conducted가 정답이다. 좋아요. 정답은 A입니다. 왜죠? 왜냐면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우후!
이미 문장 속에서 implemented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워낙 자주 쓰는 표현은 그냥 정확하게 많이 읽어두는 거 말고는 없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거 했지만 4만 원이라고 표현하지만 4만 원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맞죠? 걔처럼 implemented를 주로 잘 쓰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원어민이 아니니까 어휘 문제를 풀 때마다 이게 왜 안 되지라는 걸 너무 많이 고민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순차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고 리뷰할 때 잘 쓰는 문장을 여러 번 읽어두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은 5, 6 공부 못하겠어. 좋아요. 그럼 쉬세요. 어떻게 쉬냐면 데일리 프랩을 그냥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막 분석하면서 읽어봐야지라면요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우리가 이 문장을 집어넣자라는 건데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에서 왜 implement는 정답이 되는데 conduct는 정답이 되지 않는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그 8번 옆에다 적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얘는 여러분들께 수업에서 특히 이제 해설지에 올려드리는 자료가 아니에요. 수업을 하다 보면 문제를 풀 때 관련된 해설을 해설지에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안 올려드릴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건 집중해서 여기서 들어야 돼 라는 건데요. 바로 지금부터 필기하는 내용이 해설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적을 만한 공간을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8번 옆에 나가는 적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좀 널찍하게 10줄 정도 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부교재 4페이지를 보면 표지잖아요. 그럼 4페이지에 크게 적어두시고 문제 공부할 때마다 걔네들을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깔끔하게 적어놓고 나서 포스트잇을 5페이지에 붙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8번 옆에다가 쓰지 말란 얘기야. 왜냐면 지금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빽빽하게 쓰고 나면 나중에 다시 리뷰할 때 어때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너무 빽빽하게 많은 것들이 써 있으면 더러워. 그냥 다시 보기 싫어져. 그냥 그림처럼 쓱 보고 넘어가 버릴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부터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implement도 실행하다의 뜻이 있고 conduct도 실행하다의 뜻이 있는데 둘 다 실행하다의 뜻이 있고 둘 다 타동사인데 왜 이 문제에서 정답은 implemented가 되고 conduct는 될 수 없었냐면 바로 policy 때문인데요. 근데 먼저 얘네들의 성향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implement는 실행하긴 실행하는데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시작의 뉘앙스가 있어요. 다시, implement는 실행하긴 실행하는데 시작의 뉘앙스가 있다. conduct는 실행하긴 실행하는데 결론을 얻어내기 위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것은 시작하는 것인가, 결론을 내는 것인가, 이럴 시간 없어. 맞지? 그럼 지금부터 얘네들이 누구랑 많이 결합하는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mplement policy.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정책대로 할 거야? 시작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policy 보인 거야. 자, 두 번째, implement plan. 여러분 적으세요. 그러면 계획을 짰어. 그럼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그 계획대로 할 거야? 시작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맞죠? implement strategy. 자, 여러분 strategy 무슨 뜻? 맞아요. strategy는 전략이잖아요. 그럼 전략을 짰으면 그 전략대로 할 거야? 시작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오, 맞아. 그럼 또 implement system.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이 시스템대로 할 거야. 오케이? 시작의 뉘앙스가 느껴지네. 또 procedures. procedures 무슨 뜻이에요? 절차죠? 그럼 절차를 스텝대로, 그 절차대로 밟아가니까 시작의 뉘앙스가 느껴지더라. regulations. regulations 무슨 뜻? 그지. 규정이나 규칙을 나타내잖아요. 어떠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쭉 밀고 나간다라고 해서 implement regulations 이렇게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시작의 뉘앙스가 느껴지는구나. 토익 시험을 갔을 때 이건 시작을 찾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항상 나오는 아이들이 계속 쓰이는 거야. 그럼 우리 지금부터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implement policy 이런 식으로요. 시작. implement policy. 잠깐. 안 읽는 것 같은데요?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크게 같이. 이게 눈으로만 보면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눈으로만 보면 다 본 것 같아. 그럼 시험장에 갔을 때 분명히 봤는데 뭐였더라? 아리까리하지 않도록 눈으로도 보고 크게도 읽어서 귀로도 들려주세요. 나중에는 여러분 implement와 함께 잘 쓰는 아이들을 내가 한번 외워서 적어볼까? 이렇게 진짜 적어서 남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가 안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크게 읽을게요. implement policy 시작. implement policy, implement plan, implement strategy, implement system, implement procedures, implement regulations. 완벽하게 알아야 정답을 찾는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빨라요? 괜찮아요? 잘 따라가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2개월 동안 해야 되는 정규반을 한 달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열심히 쫙쫙쫙쫙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 긴장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피곤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힘내서 끝까지 연결하는 건데 이제는 컨덕트를 갈 거야. 컨덕트는 뭐냐라고 하면 컨덕트는 실행하긴 실행하는데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실행한다. 그럼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를 제일 먼저 예를 들게요. Conduct a survey. survey라고 하면 설문조사 또는 조사잖아요. 그럼 조사를 하니까 뭔가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실행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survey 밑에다가 얘는 두 개를 묶어버리자. Conduct a survey, conduct research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묶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conduct a survey, conduct research 이렇게 읽을 건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survey에다가는 어가 붙어 있고 research에는 어가 없어요. 맞죠? 왜냐면 survey는 가산명사고 research는 불가산입니다. 그러면 survey 가산, research 불가산인데요. 오늘은 주어 동사의 날이니까 동사 conduct에 집중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명사를 공부할 때는 survey는 가산, research 불가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실제로 이제 언제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18일차, day 18 때 survey냐, research냐 이런 거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분명히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분명히 survey인지 research인지 공부한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survey 가산, research 불가산. 근데 여러분 survey 가산, research 불가산, survey 가산, research 불가산 이러면 마치 되게 외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장에 갔을 땐 돌아버립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가산인 거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예전에 공부했는데 뭐였더라라고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좀 독특하게 행동하면 각인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외워버릴 건데 survey 가산, research 불가산 이래서 썰가리블, 썰가리블 네. 외워질 것 같나요? 아니에요. 시험장에 가면 부아부아 분명히 케일리 쌤이 수업에서 부아부아 이런 느낌만 봐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리뷰할 거라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각인시켜버리자. 아예 그냥 외워버리자라고 해서 conduct all survey, conduct research, conduct all survey, conduct research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conduct all survey, conduct research, conduct all survey, conduct research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해두자. 그러니까 여러분 conduct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실행한다. 그럼 어떤 게 보일 수 있냐면 exam, 시험을 실시해요. 몇 점을 받는지 이해를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다라고 쓸 수 있어요. 또 뭐도 있냐면 inspection. 여러분 inspection 뭐죠? 조사나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거야. conduct inspections라고요. 또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evaluation. 평가를 한다면 evaluation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괜찮은지 아닌지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평가를 한다 evaluation. 무조건 아는 만큼 정확하게 정답을 찾자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implement와 conduct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외워서 적어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과 동사를 공부할 건데 인트로를 그럼 동사의 인트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변형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건 내일 또 여러분들과 언급할 거라서 소개 파트니까 저도 간단하게 다 안 쓰려고요. 이사회, 주어는 별표를 할 건데요. 이사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사회는 the board of directors 또는 the committe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가 동사에다 the policy라고 쓸 거거든요. 그러면 A, B, C를 쓸 건데 자 야박하게 하나만 고르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찾아버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사회가 정책을 어쨌다라고 해서 A, implemented, B, decided, C, conducted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implemented, decided, conducted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건데 괜찮죠? 자, 얘를 보는 순간 확실하게 O인 게 있네요. 확실하게 맞다라는 거 뭐 있죠, 여러분? 네, 확실하게 맞는 건 A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맞죠? 왜요? 라고 하면 implement라는 표현은 실행하는데 시작의 뉘앙스가 있어서 policy와 잘 쓴다라고요. 그럼 여러분 보자마자 누구 버릴까요? 그치, C 버릴게요. 자, 지금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면서 왜? 막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뭐 했지? conduct는 policy랑 잘 안 쓴다. 맞지? 왜냐면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실행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C는 편안하게 버렸습니다. 왜? 이러면 안 돼. 어디? 방금 전 우리가 한 내용이었어. 그치? 여기 policy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관건은 그럼 implement는 가능한데 conduct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부터 관건은 decide입니다. 그럼 여러분, decided는 이사회는 정책을 결정했다.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 a policy. 이사회는 정책을 결정했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고민해 볼게요. 가능하다. 내리고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드리자면 너무 떨린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 decide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근데 이거를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사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decide는 타동사지만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What? 다시. decide는 타동사지만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decide, 무엇을 결정하다는 이 타동사는 주로 누구를 목적으로 취하냐면 decide to do, decided, decide to do, decided 하면 투부정사 하는 것을 결정하다 또는 that 주어동사 하는 것을 결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decide는 이렇게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전 굳이 쓰고 싶은데 안 되나요? 여러분 정말 굳이 쓰고 싶으면 그 정책에 관해서 결정했다라면 decide on the policy 또는 decide upon the policy 전치사를 함께 써야 돼요. 또는 그 정책의 반대로 결정했다면 decide against the policy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야지만 명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 무슨 얘기야? decide는 타동사로 쓸 때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투부정사나 대자를 목적으로 취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decide to do, decided 이란 건 문장 속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봤던 문장을 문법적인 이름으로 문법의 이름으로 쫙쫙쫙쫙 정리를 해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decide 말고 타동사지만 투부정사나 대절을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절이나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지만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하지 못한 애가 또 누가 있냐면 agree란 동사도 그래요. agree는 agree to do, agree that 이렇게요. 저는요 agree가 쓴 거 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반응을 좀 잘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나머지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내가 낸 돈만큼 가르치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I don't agree you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I agree you 이렇게 쓰지 않고 I agree with you.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를 쓸 땐 with, to, on이나 upon을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내일 공부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agree는 자동사로도 쓰여서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를 끌고 나올 때 with, to, on이나 upon과 쓴다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과 day 3, 3일차에 공부할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gree는 자동사다라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agree는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땐 agree가 타동사를 쓸 땐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decide와 agree처럼 투부정사나 명사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가 있냐면 make sure입니다. 그럼 여러분 make sure는 make sure to do, make sure that, make sure to do, make sure that 이라고 쓸 수 있지만 make sure 뒤에 명사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간혹가다 passive 대의 지문을 보다 보면 배송을 확실하게 해주세요라는 지문 보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배송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make sure the delivery, make sure the delivery 본 것 같지 않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정의를 내릴게요. 본 것 같은 데는 못 봤다. 다시 본 것 같은 데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든다면 자, 못 봤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왜냐면 분명히 배송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make sure the delivery 본 것 같은 데라는 거 절대로 없어요. 왜냐면 make sure이 명사랑 함께 쓰이고 싶다면 그때는 of랑 함께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치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make sure of the delivery 이렇게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 지문 속에서 읽을 때는 make sure of the delivery, make sure of the delivery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꾸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 봅니다. make sure는 make sure to do, make sure that 가능하지만 of랑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of랑 쓸 때는 명사 가능하지만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꽤 많은 시간을 지금 거의 한 30분이 넘게 이 문제 하나에 되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방금 전 8번 문제를 위치로 정답을 찾았지만 얘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문제로 변환될 수 있더라. 그래서 뭐든지 아는 만큼 정답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개별적으로 리뷰할 때 절대로 왜 정답인지만 하지 말고 문장을 많이 읽으면서 잘 나오는 문장들, 대표적으로
그럼 보는 순간 바로 마킹이 끝나버린다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문장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8번까지 연결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Newly opened department store. 그러면 새롭게 오픈한 백화점에서 will be 어쩌고 complimentary는 무슨 뜻이죠? 네, 무료의. 무료 다가를 to에다 동그라미 땅 치세요. to 누구에게? valued customer. 그러면 귀중한 고객님들께 at the VIP lounge, VIP 라운지에서 for the first week of its opening. 오픈 첫 주 동안 VIP 라운지에서 귀중한 고객님들께 complimentary refreshment, 무료 다가를 제공하겠다라는 A가 정답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정답률이 우리 반에서 90%에 가깝게 거의 대부분의 정답을 맞춥니다. 근데 잠깐 볼게요. 리드는 이끌다니까 무료 다가를 이끈다라는 거 말 안 되니까 버렸어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냐면 세팅은 왜 안 되죠? 그러니까 VIP 라운지에 오면 고객님들이 딱 앉아 계시면 VIP 라운지에서 무료 다가를 세팅해드리고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료 다가를 세팅해준다. 얼추 괜찮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좀 콩글리시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데라는 거지 실제로 영어에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set the refreshment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테이블을 깐다, 음식을 차린다라고 할 땐 set the table 또는 set the dishe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귀중한 고객님들께 무료 다가를 세팅해드리는 거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자 들어보세요. 나는 굳이 C라고 문장을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봐봐. 세팅이라는 걸 굳이 쓰겠다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VIP 라운지에 귀중한 VIP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멈춰. 대가리 위에다가는 커피잔을, 어깨 쭉 찌는 티라미슈를 뭐 하는 거야? 고객에다가 다과를 세팅해버리는 거야. 말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샌드라는 것도 샌드 물건을 쓰고 나면 사물, 샌드 물건, 사물, to 사람, 그 대상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샌드 물건, to 사람이라고 하면 그 대상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무료 다가를 귀중한 고객님들께 보내드릴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라고 하면 토익에 대해서 토익 성향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토익은 일상생활 또는 비즈니스, 특히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문장을 물어보는 게 토익인데요. 오픈 첫 주 동안 VIP 라운지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치? 달달한 거 먹이고 돈 많이 뽑아내려고. 그런데 만약에 오픈 첫 주간 그 고객님께 다과를 보내준다면 물건을 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택배기사님 가시니까 엇갈리지 않게 집에 처박혀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토익은 항상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걸 찾자. 특히 이런 거 보자. VIP 라운지에서 고객님들께, 귀중한 고객님들께 다과 선물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별게 아닌 거더라도 무료 다과를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별게 아닌 거라도 특별한 선물을 귀하게 보냅니다라고 해서 special gift, 그지? special gift 이런 걸 써야겠지. 무료 다가를 보낸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걸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2번은 난이도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난이도 중상으로 바꾸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그러니까 색을 바꿔 파란색으로 쓰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연결해 드리는 이유는 이거 언제 여러분들과 공부할 거냐면 5일차 데이 5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제 문법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냐면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는 문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저는 문법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많이 질문을 하면 사실 문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문법에서 어떤 문제를 내는지를 많이 놓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런 방법이 있어요. 주교재 문제를 잘 보는 거야. 왜냐면 주교재 문제가 각 챕터별로 문제가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저는요 각 챕터별로 문제를 풀면 잘 푸는데 이상하게 모의고사만 풀면 너무 많이 틀려요 라는 분들. 그리고 아는 문제인데 이게 보어를 물어보는 자리에 형용사인지 투부정사인지 PP를 써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요 라는 분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어느 챕터에서 어떤 문제가 문법으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뒷부분에 있는 풀셋, 마스터 키만 풀어봐야지 라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또 특히
오늘 숙제를 가다 보면 어제 숙제도 보셨겠지만 오늘부터는 더 정확하게 또 숙제가 업로드가 되는데 숙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숙제 순서가 뭐냐면 수업 자료, 저랑 수업에서 공부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도 수업 자료를 제일 먼저 학습하시고 두 번째는 주교재를 학습하시는 겁니다. 주교재에 틀린 문제를 리뷰하고 난 후 정답을 맞춘 문제를 다시 보면서 걔네들이 뭐가 출제 포인트가 있었나라고 그 출제 포인트를 20초 이내에 딱딱 찾아서 줄치는 연습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터키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시죠. 오늘 데일리 프랩 A2의 2번 문제는 난이도가 중하짜리라고 해서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다르게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시작할게요. 데이 5 때 여러분들과 제가 뭘 공부하냐면 진도표는 시제2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시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거의 다 틀리는 고급 문법을 그날 공부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 자리를 지워놓고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제 문제로 바꿔볼게요. 얘는 A는 will be providing. 자, A는 will be providing 이라고 쓸 거고요. B는 will have provided. will have provided 라고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5일차 때 공부할 거니까 굳이 안 써도 되고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일차에 공부할 부분을 오늘은 베이스로 쓱 흘려놓고 5일차가 됐을 때 우리가 알던 문장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거야 라는 걸 한 후에 바로 이런 관련된 문법을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3박자 수업을 여러분들과 할 건데요. 자, 문제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시제 문제로 바꿔서 A는 will be providing, B는 will have provided 이렇게 문제를 낼 건데요. 해석을 좀 해보죠. A는 여러분 will be providing, A는 무슨 진행형이라 불러요? 그치, will be providing은 미래 진행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미래 진행이란 거 뭐죠?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죠? 그래서 will be providing은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뒤에는 여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I will be traveling 이렇게요. 제가 뭘 하고 싶은가 라는 걸 막 고민할 때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살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들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를 이루고 계획들을 잘 달성해내가는 그 모습을 봐도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저는 한 60 정도 되면 물론 이제 10년 뒤가 60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60 정도 되면 좀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요즘은 층간소음보다 층견소음이라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강아지들 동네 개린이집 이런 거 해서 방음벽 같은 걸 설치하고 나서 동네에 있는 한 3-4마리 강아지를 이제 좀 키워주고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가 제 새끼가 이제 제 품에 딱 안겨 있으면 걔네 엄마가 회사 다녀올게 그럼 이거 뭐 왈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제 강아지를 좀 키워주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I will be raising dogs. I will be raising dogs 이렇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파트 단지에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봐주는 방음벽 시설을 설치한 개린이집을 만들면 여러분들께는 지인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지인이라는 거 인증할 수 있도록 오늘 공부했던 썰가 리블 이거 외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고 있을 겁니다. I will be raising dogs. 나는 여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I will be traveling. 그러니까 will be ing는 미래에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좀 됐고요. B 보자. will have provided. 얘는 미래 완료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래 완료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게 미래 완료가 뭐야? 이렇게 가르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완료는 기간 있고 끝나는 게 미래야. 다시 미래 완료는 기간 있고 끝나는 게 미래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B를 해석해 볼게요. 무료 다가를 B 제공할 거야 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는 A냐 B냐라고 했을 때 난이도를 중상 문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유형 A인지 B인지를 찾는 문제는 8, 6 시제 문제에서 좀 더 잘 보이는 편이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5일차 때 공부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베이스를 까는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정답은 A다. 내리고 B다. 네, 눈치가 많은 거 좋아졌어. A예요. 왜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 will be providing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will be providing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 will have provided는 왜 안 되냐라는 걸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이게 왜 will be providing이고 B는 왜 안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께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will be ing는 미래 진행형이라고 해서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will be ing는 누구랑 뜻이 똑같냐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과 똑같습니다. 다시 will be ing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과 똑같아서
미래 진행은 무조건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뭐뭐 할 거야. 그 무료 다가를 제공할 거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굳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will provide 라고 쓸 것이지 왜 귀찮게 will be providing 라고 썼냐라면 그건 영어권 사람들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영어권 사람들의 게으름은 뭐냐면 will be ing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과 똑같으니까 A는 will provide와 뜻이 똑같다. 제공할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기 편하게 이거 라벨을 1번, 2번 이렇게 할게요. 1번이라고 쓰면 될 거를 왜 굳이 2번이라고 썼냐라면 영어권 사람들은 게을러. 그러니까 뭐냐면 편안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1번처럼 말하려면 또박또박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will provide complimentary refreshment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2번처럼 읽으면 말을 씹듯이, 말을 씹어먹듯이 원큐로 그냥 대강 게으르게 말할 수 있어. Department store will be providing complimentary refreshment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번처럼 얘기했던 이유는 대화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will be providing은 언제 많이 쓰냐면 첫 번째 회사 사내 이메일, 회사 사내 통지문 또는 광고지문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대화하듯이 얘기하고 싶어서 will be provid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또박또박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말을 되게 배에 힘을 주면서 하고 있지만 집에서 이런 말투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뭐 이러면 엄마가 그래 밥은 먹었니? 이러면 네 알아서 적당히 떼었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라따 밥 먹었니? 네. 에? 이렇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will be ing는 좀 더 친근하게 대화하는 대화체겠다. 회사 사내 통지문, 회사 사내 이메일 또는 광고 지문에서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A가 정답인 건 이제 문장을 많이 봐서 알겠는데 B는 왜 안 되죠? 라는 걸 할게요. will have provided는 미래 완료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미래 완료는 기간이 있고 종료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고 끝나는 게 미래인데 만약에 이 문장에 B를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오픈 첫 주간 VIP 라운지에서 귀중한 고객님들께 다가를 주는 걸 드디어 끝낼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걸 고객들에게 말하면 B라고 쓰면 첫 주 동안 다가주고 끝내고 2주차 땐 국물도 없다. 이런 맥락처럼 마치 지금 당장 안 오면 다가는 끝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굳이 고객들에게 1주까지만 다가를 주고 끝내버릴 거야. 그러면 왜 2주차 안 줘? 라는 불만이 안 나오게 1주 동안은 다가를 드릴게요. 라는 A가 더 광고적으로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5일차 때 더 얘기하겠지만 will have provided는 언제 써야 되냐면 5년간 해왔던 합병 협상이 드디어 마무리된다. 그럼 we will have finished the negotiation 이렇게요. 4개월간 해왔던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된다. We will have finished the construction. 그래서 will have pp는 기간이 있고 끝나는 게 미래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헷갈린데요? 괜찮아. 잊어도 돼.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언제 공부할 거냐면 5일차 때 공부할 부분을 오늘 살짝 슥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괜찮아. 왜냐면 5일차 때 공부할 거지만 그때는 문법을 자세하게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틀 차에 공부했던 그 문장 기억나지? 라는 걸 언급하면서 문법을 새로운 걸로 찾아내면 너무 힘든데 알고 있었던 문장에서 그 중요한 문법을 찾아내면 훨씬 더 쉽게 제대로 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사실 will be ing가 좀 헷갈려요. will be ing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과 똑같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까봐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노래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제목은 I'll be missing you라는 노래. 퍼프 데디 이름 바꿔서 P Diddy인데요. I'll be missing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이 P Diddy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여러분들과 꼭 듣고 싶은 부분을 살짝 가사를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음악을 감상해 보시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되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 힙합 안에 드는데요. 자,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치 어제와 같았는데 우리가 같이 동네 코너에서 랩하던 그 시절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어제 같았는데 우리가 같이 랩하던 그 시절이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가고 떠나고 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슬픔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팀이고 먼 미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Wait to see if you open up the gate for me, reminisce some time. 이건 뭐냐면 먼 미래에 너가 천국의 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이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파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그럼 같이 불러요.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매일매일 너를 그리워할 거야 라는 표도. 자, 뭐라고요? 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면 I'll be missing you는 너를 그리워하는 중일 것이야가 아니라 널 그리워할 거야. 그래서 will be ing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된 아이들은 시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정답이 뭔가요? 라면요. The marketing team's meeting. 그럼 마케팅 팀의 회의는 original schedule for today. 원래 오늘로 예정된 마케팅 팀의 회의는 coincide with, 일치하다, 일정이 겹치다라는 겁니다. Annual staff training. 그러면 직원 교육과 일치해서요. It was postponed. 그러니까 일정이 겹쳐서 미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A, B, C, D가 전부 다 다른 걸 우리가 어휘 문제라고 하지만 그냥 빠르게 풀자라는 거고요. 얘는 coincide with는 우연히 겹치다, 일정이 겹치다라고 해서 coincide with 아는 만큼 정답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supply라는 거나 affiliate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서 틀렸어요. 실제로 affiliate은 be affiliated with라고 하면요. 누구누구와 제휴관계를 맺다라고 씁니다. supply라는 건 공급하다는 데에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없죠. consist는 뭐예요, 여러분? 구성되다. 누구랑 써야 돼요? 맞아요. of랑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수거를 아는 만큼 빠르게 연결하자. coincide with 완벽하게 잘 기억해두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중상에 가깝다라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to his bold personality, 그의 용맹성과 빈칸 for arresting violent criminals, 강력 범죄자를 체포하는 빈칸으로 에드워드는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다. 누구로 알려져 있냐면요. one of the 복수 명사 이렇게 써있죠? 그럼 여러분 이 도시의 최고의 경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A, B, C, D. 그런데 여러분 A, B, C, D가 딱 보이는데요. 명사 어휘입니다. 명사 어휘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단어를 딱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B입니다. 잘 맞추셨나요? 이 문제를 D라고 써서 많이 틀린 사람들은 일단 B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의 용맹성과 강력 범죄자를 체포하는 능력으로. 그럼 플레어는 타고난 재능,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플레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플레어는 타고난 재능, 탁월한 능력을 플레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for에다가 동그라미 땅 쳐서요. 어떤 전치사와 함께 짝을 이루는지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요. 우리는 flair for 무엇에 대한 재능, talent for 우리가 재능은 들고 태어난다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give for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한 재능 요 세 개에 for 붙여서 읽어볼게요. 시작! flair for, talent for, give for 완벽하게 알아야 정답을 찾는다.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들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cause는 무엇의 원인하면 cause of 또는 cause for 이렇게 표현해서 무엇에 대한 원인인데요. 강력 범죄자를 체포하는 원인으로 라는 것보다는 이거 함부로 작동하지 마. 오작동의 원인입니다. cause of breakdow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outfit은 장비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갖춰진 장비하면 outfit with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 지식은 괜찮지 않나요? 일단 D라고 썼던 사람들은 B가 정답이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면 flair, 재능이나 능력이라서 강력 범죄자를 체포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이런 거니까. 그런데 지식은 왜 안 되죠? 하면요. 첫 번째, 지식이라는 건 주로 뭐로 쓰냐면 무엇에 대한 지식은 knowledge of, 무엇에 대한 지식은 knowledge of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자를 체포하는 지식. 근데 이거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 knowledge라는 아이는 여기서 왜 안 되냐면 지식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기반으로 잡아야 유명한 거야. 많이 알고 있다고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능력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거야. 맞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정말 강력 범죄자를 체포한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A, B, C, D가 명사 어휘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얼추 괜찮을 것 같은데 명사 어휘는 꼭
두 단어는 다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원어민이 아니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명사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고 장례식장에 가면 부의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공통적으로 부주 얼마일 거야? 이렇게 많이 묻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적재적소에 그 단어를 콕 찍어주는 작업은 명사 어휘이기 때문에 가장 헷갈립니다. 다 괜찮을 것처럼 보이는 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을 것 같은 데가 절대로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그 문장 속에서 누구랑 짝을 더 이루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절대로 잊지 마시고 완벽하게 제대로 체크해 두시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풀고 싶은 문제들이 다 끝났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딱 5개의 문제를 풀었지만 한 35개, 40개의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이게 왜 정답인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를 많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일은 여러분들과 동사를 같이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요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숙제들이 쫙쫙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인 숙제를 할 때 선생님, 저는 좀 빨리 풀면 문제를 좀 잘 틀리고요. 천천히 풀면 문제를 더 잘 맞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면 절대로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략적인 건 빨리 잘 풀어야 돼.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각 자료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파트 5, 6는 시험장에 갔을 때 마킹까지 포함해서 20초에 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 자료들 데일리 프랩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데일리 프랩이라고 돼 있는 아이들은요. 이 한 문제당 20초에 풀도록 노력해 보세요. 근데 그냥 무조건 20초 곱하기 문제 개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는 여러분들 자기 속도를 쟀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기 속도를 재보세요. 그럼 나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데일리 프랩은 25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은 24초, 그 다음 날은 23초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교재도 한 문제당 20초에 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뒷부분에 Master Kit, MK 하면 Master Kit 맞죠? 이 Master Kit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제 풀어보셨나요? 거기에 추가 문제라는 거는 추가로 더 공부해라는 건데요. Master Kit이 101번부터 146번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마스터 킷은 실제로는 하루에 한 세트씩 풀게끔 20개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께는 20개의 세트를 드렸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쉬운 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쉬운 문제, 그냥 기계적으로 보기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을 다 빼버리고 잘 틀릴 만한 유형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마스터 킷이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개의 세트를 풀지만 실제로는 한 50개의 세트를 압축시켜놨다라고 생각하셔서 쉬운 문제는 다 빼버리고 잘 틀릴 만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지 말고요. 마스터 킷은 그래서 한 세트당 이번 주 week 1, 이번 주는 한 세트당 23분에서 25분에 풀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넘어갔을 때 결국 week 4쯤 됐을 때는 19분에서 21분 사이에 마스터 킷을 풀어낼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 정말 빠르게 잘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마스터 킷은 몇 개 틀려야 정상인가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몇 개 틀려서 정상이라는 건 없고요. 일반적인 레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스터 킷 선생님 틀리는 게 줄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삼모사처럼 앞에는 틀리는 게 많게 만들다가 뒷부분으로는 틀리는 게 좀 줄어들게끔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수업의 만족도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라고 해서 본인들의 자존감은 자부심은 높아지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되게 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 킷은 출제가 됐을 때 변별력 있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완벽하게 잘 기억해버리자, 좀 더 공부해보자라고 해서 순서대로 데일리 프랩 공부하고 주교재 풀고 좀 더 어려운 문제의 마스터 킷을 통해서 조금 난이도를 있게 공부해야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을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그 시간 내에 고난이도 문제도 잘 끊어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스터 킷은 보통 몇 개 틀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인 정규 레인지는 틀린 개수가 8개에서 17개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개수가 줄지 않아라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틀리게끔 여기서 틀려버리고 실제한 시험에선 잘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바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스터 킷은 그냥 풀어놓기만 하고 리뷰는 주말에 해야지라면 절대 안 돼. 왜냐면 리뷰를 주말에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오늘 틀린 문제 오늘 리뷰해야 내일은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더 틀리게 만들었는데 리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만 풀어버리면 틀리는 개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얘네들을 다 커버하는데 너무나도 지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날 푼 문제는 그날 꼭 꼼꼼하게 리뷰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수업이 마무리됐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동사에 해당되는 내용, 그때는 챕터가 좀 더 자세하게 문법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